노동이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언론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인권 리포트 레이버크라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동인권 저널센터 탁종렬입니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신호수도 없고 안전모도 없이 300kg 쇳덩이에 깔려 눈조차 감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호님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인권 저널센터에서 만드는 유튜브 방송 제목은 레이버크라시, 래시입니다. 노동이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라는 뜻이죠. 대한민국 노동인권 리포트 두 번째 방송 주제는 중대재해법과 최저임금에 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거짓말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동아일보는 중대재해법 관련 보도를 4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 이천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인한 34명 사망 등이 계기가 되어서 올해 1월 8일 제정됐죠.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뒤부터 적용되는 등 여러가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과 용역, 위탁을 맡긴 원청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 매우 의미 있는 법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요,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2062명입니다. 이 중 882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하루에 2.4명이 사고로 죽는 거죠. 대부분이 추락사하거나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등 후진적인 죽음입니다. 영국과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많습니다. OECD 기준으로 따지면 산업재해 발생률은 세계 1위입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5월에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라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였어요. 지난 4월 13일 경총과 정경련 등 6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게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이 경제계 주장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경제계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자율적 관리를 통한 예방이라는 건데요. 동아일보 보도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정리해 주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적발 위주의 규제, 엄벌에 치중한 법규, 생색내기 정책보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산재 예방 관리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말이죠, 동아일보는 법률에 의한 규제와 처벌이 아닌 개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외국 사례를 인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로벤스 보고서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이번에 로벤스 보고서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로벤스 보고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대형 산재 사고와 직업병이 잇따르자 1970년 안전보건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로벤스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로벤스 위원회는 2년 동안 관련 법령과 집행 실태,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고요. 2년 이후인 1972년 로벤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로벤스 보고서는 사업장 내 자율관리 시스템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74년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받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했고요. 보건안전청과 보건안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이 로벤스 보고서를 인용하며 말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은 로벤스 보고서를 계기로 평상시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험성 평가 기준을 만들도록 유도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영국은 자율적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독립적인 기구인데요, 검찰처럼 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보건안전청은 경영 책임자까지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2007년 기업살인법을 만들었죠. 이번에 중대재해법은 바로 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한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처럼 개개인의 자율적 관리에만 의존해서 산재 사망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경총은 영국 산재 예방 정책 패널 토의를 주최했는데요. 이 토의에 참석한 니콜러스 릭비 영국 보건안전청 수석 감독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cause HSE has always had the ability under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to prosecute individuals. We prosecute individuals every year, not only prosecuting companies. And that can be for non-fatal or fatal injuries. And we can prosecute employees, we can prosecute managers or directors. But HSE still prosecutes for the majority of fatalities at work in the UK, for the level of penalties associated with health and safety offences in the UK. And they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few years. In the last year for which we've got figures, which I think is 18-19, HSE prosecuted 325 cases. The average penalty that was in terms of a fine that was imposed by the courts was £110,000 per offence, which I understand, if I've got my conversion correctly, is approximately 160 million won. And they don't just look simply at the small subcontractor on the site. Where did he get his instruction from? Who was in control of it? And you work your way back up the chain to the levels of ultimate control. 같은 토의에 참석한 빅토리아 로퍼 노선 브리어대 로스쿨 교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been higher average fines and I think higher conviction rates, although that does link into a general increase in health and safety penalties more generally. I don't think we necessarily would have been able to obtain those convictions under the old law, or I'm not sure that the CPS,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would have necessarily proceeded with them, especially after all the failures that happened previously. In terms of enforcement, I think that if this is what we talked about before, I don't really think there's any point in introducing offences that are not enforced and that organisations know they have no chance of being convicted. So I think there was a desire in cases of extreme wrongdoing, I think, for something in addition to a health and safety conviction. It's not until 2011 when we have our first conviction. It involved the death of an employee who was working for the company at the time, and the company was fined £385,000. So a lot of the companies that have been convicted have subsequently become insolvent or ceased to trade. So when I looked into it, about 57%. 동아일보 보도처럼 개개인의 자율적 관리에만 의존해서는 산재 사망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자율적 관리만을 이야기하고 기업의 책임자 처벌을 반대하는 중에도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23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이선호 씨가 숨졌습니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부인과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추락사했고요. 같은 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도 40대 노동자가 혼자서 설비를 점검하다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자율관리와 예방만을 되풀이하며 사업주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이들의 죽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